마음이 바빠서 그런지 올 봄은 왜 이렇게 느리게 지나가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봄 시작하자마자 금방 여름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4월, 5월까지 오기가 왜 이렇게 느린지 아직도 5월 10일까지는 한 달이 남았군요.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또 이 비능률적이고 정말 비이성적인 이런 현상들. 이 봄, 4월이 잔인하지 않게 빨리 지나가 주기를 빕니다. 채널 24개 하석영의 단도직입. 오늘은 이제는 떠나가야 하는 정권. 이 뒷마무리가 왜 이렇게도 너저분하고 추하냐. 이 얘기를 좀 짚어야 하겠습니다. 뭐 동서양의 모든 것은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답다 이런 말 참 많죠. 독일어의 Ende gut, alles gut. 끝이 좋으면 다 좋다. 뭐 이런 말도 있고. 우리들도 유종짐이라는 말. 끝을 참 아름답게 장식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이 나라에 힘 있고 정말 가장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임하는 사람들.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왜 이러한 가르침과 깨달음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만 하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이 그의 입학에 관한 일체에 진행된 그 학적에 관한 업무들을 전부 이제 없었던 거로 만드는 취소 처분을 의결을 했지요. 그래서 그 처분이 내려졌는데 학종말소에 관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처분이 내려지자 이 조국 씨가 보여준 이 행태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다. 이 양반이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상식에 부합한 경우라는 거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 끝까지 보여주는 그의 행태 글쎄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전후사정 아무것도 내겐 살필 것도 없다 라는 이제 부정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이해를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의 위치 이것이 그런 애정을 보여주기에 너무도 걸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쩔 수가 없지요. 또 이러한 조국 일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한 가족을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이제 몰락을 시키고 괴멸시킬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항변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경우를 따질 줄 모르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조국 일가가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는 5천만 국민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, 그 국가의 위신,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흔들림으로 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는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 국제적 위신에 의해서 입었던 손상들, 이런 것들의 크기를 감안을 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범죄 사실, 이미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. 그 범죄 사실, 그거 누가 만들려고 그래서 만든 겁니까? 자기들 스스로 손으로 만든 거지.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결과, 당연한 결과들이죠. 이거 때문에 그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, 그거 그렇게 동정해야 할 일입니까? 그리고 그렇게 감싸 안아야 할 일입니까?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, 밤잠도 못 자면서 분노를 사귀고 참 그랬던 국민들의 피해, 이건 누가 보상하는데요? 그건 누가 감싸 안아줍니까 지금?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법을 전공했다는 뭐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하는 짓이겠죠. 이러한 의전원, 부산 의전원의 처분에 관해서 그 효력 집행을 정지해달라라는 또 소송을 법원에다 또 제기를 했지요.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, 이렇게까지 반성할 줄 모르느냐. 참 아무리 극악범죄자들일지라도 최종적으로 법정에 서서 이제 자신의 과오에 대한 판결을 기다려야 할 때에는 그래도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
사회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인간의 상식이 아닌가 싶은데, 끝까지 이렇게 자기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한 일은 모두가 정의롭다라고만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들이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. 지금도 SNS에 부지런히 그런 글을 올리고 있죠. 그 사람이 이 동일한 사건, 동일 유사한 사건,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동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자신이 쏟아놓았던 언어들, SNS에 올렸던 글들,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되짚어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본인이 알아보지 못하는지. 2013년에 일부 수험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갔다가 그것 때문에 그들의 부정응시가 전부 무효가 된 데 대한 항변을 하는 걸 보고 이 조국 씨가 그 당시에 SNS에 올렸던 글, 그게 지금 화제가 되죠.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밖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니까, 중요한 건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했다는 그 사실이 문제다. 어떻게 그런 100문제 중에 한 문제니까 영향이 미미하다는 그러한 악다구니를 쓸 수가 있단 말이냐.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사람이 조국 씨인데, 자신들이 만든 그 허위 서류들, 허위 표창장, 각종 증명서들, 이것이 그렇게 입학 자격을 평가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됐냐, 이런 얘기를 한다.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글쎄요, 이거 소신일지 고집일지 아니면 자기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마지막 항변일지 모든 걸 떠나서 일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,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참 사실입니다. 조국 씨와 그의 지지자들,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, 뭐 이런 거 우리는 지금 5년 동안 지겹게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새삼스럽게 다 열거하기도 참 민망스러운 일이죠. 국익에 도움될 일도 아니고.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생략하더라도 끝에 보여지는 이 청와대의 행태, 이건 뭡니까 정말. 이제 한 달 있으면 떠날 양반이 이제 와서 나도 청와대 개방해서 이거 하겠다고 무슨 북악산을 전면 개방을 한다, 이런, 글쎄요,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생쇼로 보이는,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는 그렇게밖에 더 보이겠습니까? 어차피 다음 대통령이 앉으면은 청와대 애초에 전부 시민에게 개방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그러는 판인데, 무슨 이제 와서 그 개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거기다가 또 무슨 거기에 불교 유적지에 절의 초석 위에 두 양반이 걸터 앉아서 문화재청장 해설을 듣고 앉았는 이런 몰지각한 행태. 물론 일반 관광객들이라면 부주의하게 그럴 수도 있고 자칫 실수로 그럴 수도 있다지만, 일국의 대통령이 게다가 문화재청장에게 그 지역 일대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럴 짓은 솔직히 아닌 거지요. 그런 끝까지 참 그 머릿속에 뭐 들어있나, 그 참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짓, 왜 그런 최후까지 그런 부주의, 그걸 그렇게 노정시켜야 하는지. 게다가 부인이 호화사체했다 그러면은 참 민망스럽습니다. 그러고 좀 조용히라도 하든지, 그러고 솔직하게 일찌감치 사과하고 뭐 이렇게라도 하든지. 이거는 무슨 부인이 옷사 입은 거를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이라고 그러고 저항을 하다가 법원에서 이제 그거 그 안보사항 아니니까, 기밀사항 아니니까 잔소리 말고 공개해, 이러고 이제 소를 기각해버렸으니 이제 어떡할 겁니까? 그럼 이제 그거 이제는 또 빼야 되나요? 그 목록, 실제로 네티즌들이 쫓아서 공개한 거는 이건 사실 그게 아니고요, 과장이 되고 뭐 이러고 이제 또 그거 줄이려고 또 해야 되나요? 무슨 그거를 갖다가 카드로 써서 샀댔다가 또 한쪽에서는 현금으로다가 예우 차원에서 그 옷을 납품하고 보석 납품한 사람들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샀다고
대한민국의 세법의 기초도 모르는 그런 얘기를 마구 해대지를 않나. 조금만 진지하고 예의 갖추고 그러려고 하고 자신의 마무리를 참 알뜰하게 챙기자라는 의식이 조금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을 해프닝들까지. 그것뿐입니까? 청와대뿐입니까?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 이게 쳐다보기 정말 민망하죠. 무슨 검수완박,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. 이 법령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죠. 입법 발의를 해놔요. 근데 그 입법 발의를 한 국회의원들의 면면이 뭡니까? 그 사람들 전부 고소 고발이 되어 있고 형사범의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? 그런 사람들이 나를 수사하는 포도청을 그러니까 묶어버리자 이런 얘기입니까? 우리 아직 172석 가졌을 때 그렇게 그냥 우리 지키는 거 이거 다 하면 되지. 국민들이 준 권력이잖아. 이 얘기하는 거죠. 그죠? 게다가 정과 사범에다가 개발 부패 의혹에 그 아내의 부정 부패 사건이 줄줄이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 그런 전 대통령 후보를 지금 당의 중심에 갖다 놓고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골머리를 썩는다. 도대체 당신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? 그런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사람들입니까? 국회의원이라는 지금 그러니까 당신들과 당신들의 패거리를 지키기 위한 무장 도구로서 유용한 것이다. 거기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. 이렇게 선서하셨습니까? 더 정말 현안에 참 목불인견인 얘기,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를 씻어야 되지요. 새로 총리를 이제 임명한다니까 이 총리를 철저하게 빈틈없이 검증하겠다. 누가 검증할 건데요? 지금 172명 중에 누가 지금 범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몇 사람 있고 그 사람들 몇 사람이 나와서 뭘 검증하겠습니까? 그 정당이 통째로 정과 사범인 전 후보를 이 나라의 대통령을 시키자고 추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럼 정과 사범이어도 대통령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, 어떤 의혹을 받든지 그래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집단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? 그랬던 사람들이 국무총리 하는 사람, 그럼 대통령은 정과 사범이었으니까 국무총리는 정과 5범, 6범쯤 돼도 문제 없을 텐데 뭘 어떻게 검증할 건데요? 게다가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하에 장관들 몇 사람이나 청문회 통과했습니까?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 어떻게 검증하겠다고요?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청문회에 엄격한 규칙을 세워서 할 것이고 대통령 되고 나선 7가지 원칙인가를 세워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절대 장관 아무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몇 가지씩 다 걸린 사람들, 그 사람들 다 장관시켰던 정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 아닙니까? 누굴 검증을 해요? 무슨 수로? 어떻게?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쯤 되고 나면 이들은 집단적으로 어떤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집단 아니냐. 이건 코비드-19보다 훨씬 더 심각한 치료 처방약까지도 백신까지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집단 아닌가.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. 왜 이렇게 추악해야 하죠?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이런 얘기 하나 나옵니다.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기 제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. 생각하여 보라.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?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?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.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부디 끝나는 마당에
국민들에게 끝난다는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추억이라도 남기려고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? 정말로 진지하게 요구합니다. 이 나라에 대한, 이 나라의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도 갖추려고 노력을 하라.